오늘 누구랑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은 저희 신영증권 엄경화 위원님과 함께 조선주에 관련해서 네. 업황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의 국모 엄경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는 뭐 여의도에서 어깨빵 주로 많이 하신다고. 예전엔 맨날 이렇게 쭈구리처럼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셨는데 어깨빵 하신다고요? 나 조선이야? 이러면서 막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네, 사람들이 막 옛날 2차 전지 뭐 애널리스트들 막 이렇게 네. 딴 데 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얼핏 들리는데 뭐 네. 그렇진 않겠죠. 그럼요. 네, 우리 엄경화 의원님 요즘 조선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좀 언제까지 지나치게 갈까요? 좀- 나 이거 궁금해요. 뭐 올해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와, 이 조선 한 번 가면 진짜 가긴 가네. 네, 슈퍼사이클. 네. 그러니까 조선 그런 얘기 가끔 이제 했었잖아요. 조선은 한 번 가면 이게 또 쫙 좀 오래 많이 간다. 네. 저는 이제 아니 그런 시대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선도 예전에 뭐 슈퍼호황 이런 거는 이제 그때 얘기고 지금은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역시나 제 판단 또 틀렸습니다. 네, 우리 엄경화 위원님. 자, 일단 조선 현재 분위기 살짝 한번 좀 전해주시고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네. 조선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주식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아서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거꾸로 타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였었고요. 네. 저희 연말이 되면서 이제 미국의 정권이 바뀌는 게 결정이 되고 급속도로 이제 조선의 우호적인 뉴스가 하루가 멀다고 맞아요.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예. 좋아진 상태고 실제로 취임한 이후에 이제 취임 이후에 매일매일 그 좋은 뉴스를 또 올려주셔가지고 요즘 예. 주가는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더할 나위 없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2025년에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네네. 그 전망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실적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조선 3사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 갖고 온 장표를 보시면 네. 이게 2024년에 이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 영업이익률 추이 보여드린 건데요. 저 위에 있는 HD 현대사모는 사실 좀 넘사벽이고 이미 두 자릿수 이익률을 4분기 내내 보여준 상황이고요. 다른 업체들은 이제 낮은 한 자릿수였다가 4분기가 되면서 현대미포조선을 제외하고는 다 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10년 적자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흑자로 돌아서자마자 이익률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2024년에 국내 조선 업체들이 만든 배들이 21년부터 22년까지 수주한 물량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21년 초부터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선가가 바닥을 찍고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23년, 24년에 이제 수주한 선박들을 만들게 되는 이제 올해와 내년, 그리고 내후년 정도까지 저희가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라고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충만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말쯤이 됐을 때 대형 주요 3사 중에서 어지간한 업체들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좀 쉽게 트라이하지 않을까 싶은 두 자릿수 네, 상황입니다. 조선에서 네네. 아 그래요. 옛날에 뭐 3%. 뭐 3%면 감사했죠. 막 0.3%. 맞아. 0.3%. 야, 두 자릿수를 지금 마이너스 진짜. 3%, 마이너스 13%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업체들 가운데 가장 좀 돋보이는 저 조선사라고 한다면 사실 그냥 그림에서도 비슷한가? 보시다시피 네. 그 현대사모가 좀 심하게 지금 이익률이 좋은 상황이잖아요. 현대사모. 네. 24년 1분기부터 바로 10%대 이익률을 기록을 그래요? 하기 시작을 했고 4분기 내내 큰 변화는 없었지만 계속 두 자릿수를 꾸준하게 지켜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 현대사모가 다른 기업들하고 뭐 완전히 차별점을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혹시? 수주의 내용은 조금 다르긴 했었는데요. 예. 저희가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그리고 HD현대중공업처럼 대형선을 위주로 만드는 회사가 맞습니다. 근데 요 회사들의 그
수주에서의 좀 공통점이 아닌 부분은 예. 일단 카타르 LNG 프로젝트 수주를 하지 않았다. 아. 왜냐하면 카타르가 물량을 시장에 많이 던져준 건 맞지만 예. 저희가 그 뉴스에 예전에 나왔다시피 2018년에 맺었던 약정이 있어서 예. 저희가 시가만큼의 가격을 온전히 다 반영한 수주가 아니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대량 수주에 따른 할인 수주를 아예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예.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그 덴마크의 머스크라고 하는 회사가 발주했던 세계 최초의 메탄올 추진선을 대형선은 HD현대중공업이 예. 그리고 중형선은 HD현대미포가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화도 저희가 안 진행한 게 HD현대 3호라서 아. 저희가 저가 수주의 범주에 있다라고 들 수 있는 수주를 거의 하지 않은 야드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근데 현대사모중공업은 이거 비상장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상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상장 가능성이 예전에 있었는데 예전에 저희가 상장을 그때 한번 조건 다뤘죠. 맞다, 상장을 맞다. 조건으로 해서 미리 프리 IPO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대출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다 끄고 저희가 관계를 다 접었기 때문에 이제 상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은 그러면 저 현대 HD 현대 HD 한국조선해양이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조선행 한조해예요. 네, 네, 제가 한국조선해양으로. 옛날에 주주였던. 네, 네. 제가 참 좋은 거를 추천해 드렸는데. 다 사셨었어. 그죠? 아니 바벨 전략으로 막 바벨 희한하게 바벨이 좀 커요, 근데. 희한하게 예, 생기더라고요. 넓어, 바벨이. 와, 난 근데 엄경화 위원님의 영향이 좀 컸으면 저 조선주 사실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엄경화 위원님 만나서 예. 그래 엄경화 위원님 저렇게 어려우신다 나도 좀 도와드리자. 어. 왜냐면 그때는 진짜 힘들었거든. 크게 배워라 뭐 이런 뜻이셨나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와 한참 오래 기다렸죠 제가. 네. 그래서 이제 본전 좀 넘어가면서 오래 네. 기다리시고 네, 바로 이제 15,000원 팔고 먹고 파셨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아시네. 그럼요. 네. 팔았는데 그때부터 와 달리더라고요. 시세를 내기 시작했고 작년에 제가 나왔을 때 12월에 다시 생각해보겠다 좀 사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참으시라고 막. 울면서 방송 나갔는데 진짜 안 사시고 나서 네. 폭발적인 시세를 맞아요. 와. 야. 감사드립니다. 진짜 희한해. 진짜 나한테 잘해야 돼요. 네, 엄경화 잘하려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조선해양은 한 20만 원 넘었죠? 네, 20만 원 넘었고 HD 현대중공업은 30만 원 넘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네. 그리고 수주도 역시 뭐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수주. 저희가 24년까지 여지간한 대형 업체들은 연초에 발표한 목표치를 이제 상회하거나 그리고 1년 매출보다 더 많은 수주를 하고 결국 1년을 마감을 지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수주 잔고가 줄지 않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025년에 현대중공업이 발표한 수주 목표치는 2024년에 발표한 실제 수주보다는 적지만 2024년에 목표로 했던 목표 수치보다는 지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사실 시장에서 조선주 하게 되면 뭐 일부 뭐 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주가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네. 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약간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밸류는 저희가 2027년에 그 네. 조선주 굉장히 좋았던 그때보다 지금 더 높고요. 아. 확정된 실적 기준으로. 왜냐하면 예, 저희가 13년 만에 흑자 전환 네네. 했는데 동반 흑자 전환했는데 그 전에 얼마나 자본이 계속 작아지고 작아진 그렇죠. 상태였겠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과거에 그 2007년 초호황일 때 조선 업체들이 대부분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5배 정도를 기록을 한 게 예. 거의 대부분 업체들의 주가 고점에 해당이 됐었는데 이번에 예. 지금 실적 발표 나고 소폭 조정을 받긴 한 상황이지만 지금 2024년 확정 실적 기준으로는 그때 밸류를 넘어선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재랄 건 하여튼 다 나온 것 같거든요. 느낌에는.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은데. 더 나올 호재가 또 있으신 것 또 같아요. 있을까? 예. 뭐가 더 있을까? 근데 저희가 그 네. 2007년 호황일 때는 정말 실적이 네. 살짝 좋고 바로 내려왔거든요. 정말 쾌속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2자릿수 영업이익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저희 이미 굉장히 줄을 대로 줄어 있는 순자산 가치가 상당히 빨리빨리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한 2년 정도만 땡겨 온다라고 해도 지금 가격 크게 부담이 없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어닝 시즌에 이렇게 한 번씩
세게 반영을 하는 이유는 예. 요 정도 어닝이면 앞으로의 어닝이 좀 가시성이 있다라고 시장이 판단하기 때문이 좀 큰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 실적의 신뢰성이 없는 섹터 중에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였잖아요. 매번 제가 실적 시즌마다 나와서 죄송하다, 뭐 또 죄송하다, 아직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진짜 수도 없이 드렸는데 이제 24년에 분기별로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걸 보면서 그 신뢰가 많이 쌓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4분기도 또 성수기 실적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외생 변수에 해당하는 뭐 환율 등등도 지금 다 좋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실적 발표가 되면 주가 부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 환율 얘기해 주시니까 환율은 지금처럼 1,400 몇십 원대 이게 좋아요? 아니면 한 1,300원대로 안정되는 게 좋습니까? 조선은? 저희는 사실 높은 게 무조건 좋습니다. 1,400 몇십 원 계속 유지되는 게. 네, 저희가 인건비는 원화로 지불하죠. 그리고 저희 국내에 있는 철강사들한테 재료비 원화로 지불하죠. 근데 저희 달러로 다 그렇죠, 수출할 100% 때. 수주하니까요. 하긴 조선 여기는 내수가 없겠구나. 무조건 수출이죠? 100% 수출입니다. 그렇죠. 네. 설사 설사 그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선박을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달러 수주합니다. 그래요. 네. 예. 선가 자체가 낮아지진 않아요. 달러 예를 들어 뭐 1억 달러에 수주했어요. 근데 야 그때는 1억 달러에 니네 1,200원이었는데 지금 1,450원이잖아. 니 너무하네. 한 8,500만 달러로 바꾸자. 이렇게는 안 해요. 도장을 찍은 사안에 대해서는 후행적으로 못 바꾸는 일은 없고요. 그 네. 계약 사항에 그 그렇죠. 사항이 들어 있겠죠. 네. 그 부분. 아, 그 대신에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꾸준하게 발주를 했던 선주인데 네. 뭐 24년 말에도 발주를 하고 네. 25년 뭐 한 10월쯤에도 발주를 하려고 왔더니 원래 1억 불이었는데 갑자기 조선소에서 이제 1억 1,000만 불을 부른다. 근데 그냥 보기에도 환율이 막 많이 올라 있는데 이거 좀 낮추면 어떻겠냐라고 트라이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이제 이게 저희가 조선 업체들이 뭐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아서 굳이 그거에 대해서 가격을 양보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배짱 장사해도 지켜주겠죠. 된다. 매우 그래도 되는 수준입니다. 매우 좋아요. 저희가 조선 업체들에게 그 협상력이 조금 넘어온다라고 얘기하는 수주 잔고의 그 연수가 2.5년 이상씩 차기 시작하면 저희가 그 부분이 이제 선주에서 네. 조선소로 네. 넘어온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상황이 너무 좋다. 요게 이제 뭐 친환경 선박 이런 것도 어쨌든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 굉장히 충분히 발주됐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오기 전에 좀 다시 찾아보니까 2만 TEU급 이상 선박들 중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발주돼서 팬데믹 때 잘 활용된 선박들 보니까 거의 다 뭐 LNG 추진 가능 선박이지 실제로 LNG 추진이 지금 완벽하게 탑재된 선박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요? 그리고 전체 지금 한 10,000TU에서 15,000TU 사이 정도 되는 선박들은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이 한 500척 이상인데 지금 수주 잔고가 한 100척대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올해도 아직 나올 게 좀 남아있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저희가 연말에 개훈사들이랑 만나서 좀 얘기를 해봐도 사실 작년까지 발주 못하고 있어서 올해는 해야 되는데 언제 가격이 좀 내려갈 것 같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사실 조선업 하게 되면 트럼프 관련돼서도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트럼프가 처음에 가장 먼저 SOS를 날린 게 조선업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좀 짧은 기간이긴 한데 이런 점유율이나 향후 이제 앞으로 우리 트럼프 정권에서 보고 있는 뭐 어떤 산업의 방향 그런 부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점유율을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을까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업의 점유율이 그렇죠. 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중국이 뭐 대수로는 훨씬 많을 거고 근데 이제 고부가 가치만 뭐로도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냥 단순 수량으로 치면 그렇겠죠. 작년에 특히나 중국이 저희가 가져온 장표로만 보셔도 예. 그냥 눈에 확 띄실 텐데요. 마지막 그래프가 24년 수주거든요. 근데 저기서 회색 막대기가 중국이에요. 아, 나머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저 노란 게 우리나라예요? 예, 노란 게 우리나라고요. 많이 그래서 줄었구나. 24년에 상반기까지는 약간 비슷비슷했는데 예. 하반기가 되면서 중국이 막 수주를 엄청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는 수주 잔고가 이렇게 올라와서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중국은 완전 지금 뾰족한 산으로 이렇게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중국과 미국도 그렇고 한국과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중국이나 한국한테 배를 사서 쓰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관세 얘기가 나오고 뭐를 하고 이래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시기였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 계속 뭐 그럼 만약에 뭐 중국에서 만든 배한테 뭔가 입항할 때 제재를 가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의 의문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이제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 정권에서도 사실 관세 장벽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방향이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조선의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해운도 작년에 보면 상반기에 굉장히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했고 실제로 미국이 그 부분을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해서 24년에 해상 물동량이 아시아와 북미 간의 그 물동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해상 물동량도 예상했던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보다 좀 좋은 편이었는데 중국이 하반기에 수주도 하반기가 되면서 오히려 막 더 속도를 높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뭔가 올해부터 생길 수 있는 제재에 대비를 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한 50%대 정도만 유지를 했었는데 작년에 거의 70% 찍고 끝났거든요. 중국 70%요? 네, 70%. 야.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올해 1월 지금 아직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1월은 그 점유율이 중국과 한국이 거의 뒤집히다시피 해서 이제 저희가 써놓기도 했지만 중국은 지금 1월에 18.6% 그리고 한국이 62%까지 올라온 1월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이 지난해 너무 많이 받아놓은 게 그 영향도 좀 있긴 하겠네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28년뿐만 아니라 29년도 생각보다 도코가 굉장히 많이 차 있고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은 지금 28년에 대한 슬롯은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년 2월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저희가 유럽 선주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라고 하면 한국이 아마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기간이 훨씬 더 다양하면서 조금 더 유럽 선주들의 구미에 맞을 만한 그런 부분을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난 조선업계 불황의 사이클을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왜 저는 우리- 2010년 그림 좀 나오는 것 그렇죠. 네. 이 정프로의 이 인사이트. 중국이 지금 막 엄청 받아놨잖아요. 29년까지 막 받아놨잖아요. 네네. 이 가격 아마 제대로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 10월 초부터 네. 그 신조성과 지수가 지금 정체 상태예요. 더 중국이 오르지도 너무 않고. 저가해서 중국이 27년 그러니까 증설을 살짝 진행을 하면서 네. 27년 인도 슬롯이 새롭게 생겨났는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국은 27년에 인도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아예 안 남아 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얼리 딜리버리라고 표현을 하면 비싸게 받는 게 정상이에요. 저희가 좀 더 빨리 드릴게요. 왜냐하면 빨리 들어가면 빨리 배가 일을 해가지고 돈 더 그렇지, 버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은 할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좀 성과가 계속 보합세. 요러다가 이제 올해 말 내년쯤 되면 아마 조선소들 꽤나 어려워질 겁니다. 중국 조선소들. 아 그렇게 빨리요. 그건 좀 너무 제 그래서 마음이 조금 걱정인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현재 중국의 계획상 27년, 28년에도 중국 총 생산량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 시간에 그때 인도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24년, 25년 오면서는 별로 예정량이 변하는 게 없는데 그렇게 변하는 것도 있고 그 전체적으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선소 안에 10,000명이 있으면 조선소 밖에도 10,000명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예전에 네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바깥의 협력업체나 뭐 기자재 업체 이런 라인을 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게 보여서 요즘에 한국의 기자재 업체들한테 엄청나게 러브콜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이 잘 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27년에 인도에 드릴게요라고 했던 그 중국의 계약이 잘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우리도 2010년 그때 진짜 조선 어려워졌잖아요. 그때. 근데 저희도 그때 울면서 증설했어요. 그 아. 증설하는 사업장이 3년 뒤에 할 일이 없는 게 저희가 너무 눈에 명확했지만 보이는데도 근데 약속을 저희도 해놨잖아요. 아. 11년까지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 저희가 9년, 10년에 국내에 있는 대형 야드들이 이제 일부 증설을 진행하고 사업장을 늘리고 이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고용되신 분들이 과연 풀가동을 얼마나 해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좀 짧았었지 않았을까 싶죠. 저도 이제 중국에서 모 조선소에서 이제 막 해양 플랜트든 하여튼 뭐 굉장히 고부가선 이런 거 한번 도전한다고. 그러고 이제 걸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뭐 제대로 못 만들고. 뭐 잘 컴팩트하게 구조조정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도. 예. 근데 그 과정들을 어쩔 수 없이 다
바꿔야 되나 봐요. 우리도 그런 뭐 거 민간 산업이고 저희가 어쨌든 이 좁은 진입 장벽이 높은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자리를 잘 잡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는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중공군도 자체적으로 이런 해양과 관련된 모든 설비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큰 국가이기 때문에 자국의 수요를 적어도 내가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요 정도 수익까지는 욕심을 계속 내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네. 자, 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미국 덕을 우리가 좀 보긴 하는 거잖아요. 조선도. 그렇죠. 예. 근데 계속 우리나라나 일본에 어쨌든 미국의 군함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려고 좀 요청을 많이 할 거잖아요.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저렇게 거고. 개정까지 하려고 하는 걸 보면 그렇죠. 그래야 이제 지금 중국이랑 비교하면 미국이 너무 배 만드는 건조 능력이 딸리니까 그렇다고 미국에 다시 뭐 조선소를 막 세울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거 생산할 만한 여력은 좀 돼요? 국내에서 사실 우리나라 해군 함정은 국내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스페이스 있고 그리고 그거에 종사하고 계신 인력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방위사업청을 위해서 저희가 또 풀가동 중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분명히 이제 여유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좀 수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오히려 특수선 사업부의 가동률도 예전보다 이제 상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해외 군함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보지 않은 게 아니고 실제로 수주를 해서 저희가 수출을 했었던 레코드도 있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인력도 돼요? 그러니까 뭐 군함 많은 분들이 상선도 다 하시죠, 같이? 아니요. 그분들은 아, 따로예요? 이제 군함 사업장에서 군함만 하시는데 아, 그래요? 만약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지속적으로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인원을 좀 늘리는 부분은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군함 만드는 데는 그 하나오션과 HD 현대 중공업. 그러니까 HD 현대 내에서도 HD 중공업만 그거를 지금 하고 만들 수 있고요. 있어요? 네. 아. 또 다른 상장사들 중에서 이제 더 작은 사이즈 이런 걸 만드는 건 SK 오션 플랜트와 HJ 중공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조선은 진짜 잘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계속 잘 되게 네. 많은 도움 제가 부탁드립니다. 볼 때는 뭐 앞으로 한 2, 3년은 문제 없는 것 같아. 와. 그럼 이제 계속해서 수주는 뭐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이거 잘 만들어서 납품만 하면 조선으로서는 뭐 큰 문제 없는 그런 상태일 호시절이 것 오는 같아요. 거죠? 그래서 수주가 뭐 요게 끝났으니까 이제 볼 게 없나 싶으면 또 다른 게 돌아오고 다른 게 돌아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직도 그 기다리고 있는데 뭐 발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영역이 충분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그 기대 수준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했던 해양 플랜트가 작년에 결국 안 나오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약간 다시 그 기대 후보군 중에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보면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다시 화석 연료 개발을 좀 많이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네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 그 아주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드릴십 의 운임을 보면 저희가 2010년에 유가 한창 좋을 때 그때 한 40만 불에서 50만 불 사이 정도 기록을 했었거든요. 우리 드릴십도 잘 만들어요? 삼성중공업이 꾸준하게 그래요? 나오나 안 나오나 언제나 꾸준하게 잘 만들었었는데 네. 2010년 11년 시황 때 전 세계에 90척밖에 없는 드릴십이 한 해에 30척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내 3사가 사이좋게 10척씩 나눠서 잘 수주를 했었던 네. 아, 그 그래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 만들어본 레코드도 다 있고 인도해본 레코드도 다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래서 지금 그때 과잉 발주된 이후에 10년 동안 새 발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배들의 1일 운임이 막 50만 불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빌리는데 네, 50만 하루 불이요? 빌리는데. 그렇게 비싸요? 네, 7억이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하루 그 대선으로 나가서 구멍 하나 뚫으려면 몇 개월씩 걸리거든요. 야. 대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도 경제 논리상 저희가 배도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배도 저희가 배를 미리 준비해 놓고 화주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일정 수준 이상 채워서 운임을 받아서 수송 행위를 했을 때 저희가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제 사실 드릴링 쪽 시장은
풀가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위 단가 운임이 좀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년에 뭐 한 60% 정도만 가가지고 이렇게 뭐 시추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회수를 할 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그게 시추 작업을 안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고정비 부담이 또 되게 센 그런 측면이 있죠. 딴 데 갈 데 없으면 저 대왕고래 가서 뚫으면 되죠. 대한골에 가서 뚫고 나오셨잖아요, 벌써.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드릴십이. 아,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네네. 또 마기상어도 있으니까. 예, 뚫을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또 지금 어쩌면 나중에 호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네. 뭐 일부 최종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수주가 좀 많이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가 앞으로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은 좀 개인적으로 있지만 그런 게 생기면 또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그런 수주도 있고 예. 뭐 이제 실적도 이제 못 보던 마진을 보시게 되면 좀 반영하실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 실적은 가만있어 봐. 언제 나오지 그러면? 언제 나와요? 뭐 매 분기마다 4분기 나오나요? 나왔고, 예, 매 분기 나오는데 이제 그 1분기 실적은 아마 4월 말쯤 나오게 될 겁니다. 하하. 아니에요. 아, 좋아 보이네. 갑자기 또. 조선. 아니에요. 저희 좋은 관계 유지하도록 해요. 나 들어가는 걸 아주 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손살에 치시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아니야. 또 지진 나는 것보다 더 무서우니까 내가 네. 제일 좋게 보시는 건 여전히 한조예요. 탑픽. 네. 저희는 근데 조선보다 조선 기자재를 좀 더 좋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조선보단 조선 조선 기자재. 조금 좋게 보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엄경아 위원님 모시고 말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끝났나요? 한국 조선해양 탑픽 꼽으셨고 그 다음에 HD 현대 마린 엔진. 현대 마린엔진 기자재 업체들. 네. 이건 뭐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기자재 업체들 조사하면 금방 나오니까 엄경아 위원님 리포트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찾아만 보겠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돼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야죠. 시장이 이렇게 주식이 많은데요. 제가 먹어본 몇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가 조선입니다. 또 좋은 기억으로 남았군요. 어떻게 먹은 걸 또 먹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엄경화 의원님 여기 보내드리고 혹시 제가 진입하게 되면 따로 카톡 드리겠습니다. 차단. 자, 함께해 주신 엄경화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